안녕하세요. 9, 10월 동형 모의고사 오늘 2주차 2회입니다. 마찬가지 1번부터 10번까지가 지적이고 1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10문제씩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24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늘. 그래서 끊어서 1번, 10번, 11번, 20번 등기, 그 다음에 21번부터 30번이 지적, 다시요. 그리고 마지막 31번부터 40이 등기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10문제씩 끊어서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2주차 2회 1번입니다. 늘 지번이었죠. 지번의 문제인데, 앞전에 1회 때 두 문제, 지번의 구성과 표기, 그리고 각종 토지의 변동에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를 물었고요. 오늘 1번 문제는 지번의 변경입니다. 자, 지번을 변경할 때 1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하면,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이죠. 자, 지번 변경부터 세 가지 지적법에 있는 승인사항, 세 가지 아시죠?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승인 얻는 것이 지번의 변경, 첫 번째요.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지적공부 반출, 지적서고, 지적소관청 밖으로 지적공부 반출할 때, 그 다음에 축척 변경할 때, 요 세 가지 경우는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지번 변경은 꼭 승인 얻는다는 걸 알고 계시고, 2번입니다. 지번을 변경할 때 지번 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인다 하면 틀리죠. 지번을 변경할 때 다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는 준용입니다. 자, 무슨 방법을 준용하는데요. 이 준용하는 것이 세 가지 경우 있죠.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축척 변경할 때 무슨 방법을 준용하느냐?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적 확정 청량을 한 지역에 지번 부여를 뭐합니다? 준용. 여러분, 정답과 해설을 자료로 같이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답과 해설을 보면 그 해설에 무슨 방법을 준용하는지 요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렇게 물은 적도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적 확정 청량을 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번을 변경할 때, 행정구역이 개편됐을 때, 그리고 축척 변경으로 지번을 다시 부여할 때 이 방법을 준용한다는 것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3번. 지번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 등으로 결번이 생기면 결번 대장에 적어 마찬가지 영구 보존하라고 되어 있고요. 4번은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에 따른 토지 변동, 이동이 있죠. 지번 변경도 토지 이동이니까 이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 지번을 다시 변경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그리고 5번에 지번 변경에 따라 등기 촉탁을 해야죠. 지적 공부에 지번이 바뀌면 등기부에도 지번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해야 됩니다. 자, 지번 변경에 관한 문제는 오늘 2주차 2회에서
딱 한 번 이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지번 변경 절차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 문제, 지금 1번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지목인데 앞전에 우리 1회 때는 지목의 부호, 지적 도면에 등록되는 부호를 한번 문제로 다뤘죠. 차장, 천원 같은 부호요. 오늘은 이제 지목의 두 문제인데 하나는 2번은 지목, 법정 지목 종류 28종의 법정 지목이 있죠. 28종류의 지목의 종류를 묻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늘 우리 지적법에도 출제되지만 학개론, 개론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 학개론에서 부동산 1차 과목 학개론에서 법정 지목을 묻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뭐 나왔지만 농지, 저수지, 선화지, 황무지 이런 지목은 없습니다. 법정 지목에 없고. 그리고 이제 제방, 이게 이제 5번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죠. 다음 문제 있죠. 오늘 3번 문제에서 지목의 분류가 쭉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제방이 물론 법정 지목 28종의 지목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시험 7, 8월 기출문제 분석했을 때 여기 없는 그런 법정 지목이 아닌 것들을 여러 개 나왔죠. 예를 들면 무슨 선로용지, 항만용지 이런 지목은 없습니다. 그죠? 선로용지, 항만용지 이런 것도 법정 지목 아닌 것에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이지만 법정 지목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우리 9, 10월에 와서 딱 한 번 연습을 합니다만은 이런 법정 지목의 이름을 묻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되고 이제 3번입니다. 지목의 분류 지금 1회 때부터 1차 우리 9월 1주차부터 1회 때부터 이제 3, 4 우리 4번의 동형 모의고사 9월에 2번, 10월에 2번 이렇게 이제 최종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9월에 이제 2번에서도 마찬가지고 10월에 동형 모의고사 2번,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나눠서 올려드릴 텐데 이 법정 지목 28종류를 전체를 한 번씩 이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법정 지목에 해당, 분류로서 지목 구분으로서 대부분 옳은 걸로 기출문제에도 옳은 걸로 주로 나왔죠.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옳은 것으로 이렇게 문제가 구성돼 나가면서 전체를 지목 전부를 정리합니다. 자, 오늘 1번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이 궤도가 철도 궤도입니다. 그럼 이 철도 궤도니까 이런 궤도 등으로 궤도 등 설비와 형태를 갖춘 토지는 철도 용지죠. 이건 철도 용지입니다. 도로가 아니죠. 작년 31회 때 다음 중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것 물어서 1번 지문이 답으로 나왔죠. 그래서 도로 아닌 것 물었을 때의 답이 이 궤도를 갖춘 형태의 토지입니다. 2번 저유소, 원유저장소 부지와 최근에 이제 주유소 용지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 전기차, 수소차 경우에 전기, 수소, 충전소까지 석유 등을 판매하는 부지와 저유소, 원유저장소 그리고 전기, 수소 등의 충전소까지 주유소 용지죠. 옳은 답은 2번입니다.
주소용지가 옳은 정답이죠. 3번 호수, 조수참, 자연우수, 모로, 바람 등을 위해서 설비로 갖춘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이런 제자가 들어가는 것은 모두 제방입니다. 아까 2번 문제 답으로 나왔던 요 제방이죠. 3번은 국어가 아니고 제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늘 나오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하천이지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라든가 또는 소규모, 인공적 수로 이 말이 나오면 항상 국어입니다. 4번은 국어고요. 5번에 이제 실외의 기능 연습장 등을 갖춘해 놓고 자동차 운전학원을 물었던 적이 있죠. 그러면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의 지목이 뭐냐라고 물으면 잡종지입니다. 이건 주차장이 아니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또는 항만용지, 항만부지 그리고 자동차 운전학원 이런 부지는 잡종지가 됩니다. 또 자동차 등 폐차장의 부지도 잡종지죠. 그래서 항상 지목을 물론 이제 문제의 답을 정답 2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 지문들이 어느 지목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번 이 문제들이 지목 문제는 매회 하나씩 나가게 됩니다. 오늘 1번부터 10번이 지적, 31번부터 40번이 또 지적인데 거기서도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됩니다. 자, 4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된 법령상 해놓고요. 자, 토지 분할할 때 경계입니다. 경계는 이제 우리가 1회 때 1주차 문제에서는 경계 설정 기준 5가지, 그 5가지의 경계 설정 기준을 묻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2주차 2회 문제는 경계를 정할 때 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 걸리게 하거나 또는 건축물을 관통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이제 5가지의 지문 중에 1번 법원의 판결, 2번이 공공사업 등인데 늘 그 뒤에 따라오는 지목과 지문은 읽으시면 됩니다. 공공사업 등으로 학교용지 이런 지목으로 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가 분할할 때, 그리고 이제 3번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새로 이제 경계를 정할 때 오늘 걸리게 할 수 없는 것은 4번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이라도 이게 그죠?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토지 분할할 때는 원칙은 건축물이 있을 때 경계가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없죠. 이런 규정이 법에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이라 하더라도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5번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분할이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지형 도면으로 고시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른 분할은 걸리게 할 수가 있죠. 원래 이 문제가 기출 문제 우리 나올 때 4번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은 이거였죠. 매매 등을 하기 위해서 매매나 또는 토지 일부를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이렇게 걸리게 할 수 없죠. 그게 원래 기출문제 답이었고, 오늘 답을 이제 수정을 해서 4번으로 이 국가기관이라도 2번 공공사업, 3번 도시개발사업, 5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분할, 이런 경우 외에는 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경계의 마지막 문제가 이제 오늘 2주차 다음 문제 넘어가면 지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있죠. 그 지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 묻는 이런 문제들이 또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지적 공부 중에요. 우리가 앞전 주부터 지적 공부에서 등록사항을 묻는 거, 지난 1주차에 2문제, 1회 때 토지 임야대장 등록사항,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이 나갔고요. 오늘은 5번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요거 있죠. 대지권 등기가 되고 나면 우선 항상 순서가 이랬죠. 대지권 등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대지권 등록부를 만드는데, 우리가 대지권 그러면 항상 제가 아파트 구분 건물에 우리 등기법에서도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등기 관련 문제가 꼭 예상 문제죠. 아파트 등기부와 대지권 등기요. 예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대지권 나오면 아파트 구분 소유자라는 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 아파트, 내가 사는 아파트에 내가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게 대지권입니다. 그럼 요 대지권 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먼저 되고,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쭉 오늘 또 다 적어드렸습니다. 이 문제 안에 토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 등록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고유번호, 그리고 소유자 있죠, 3번에. 이 대지권이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와 성명, 명칭, 주소, 주민번호, 또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과 원인, 이건 모두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는 등기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건물의 명칭이 아파트 명칭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명칭. 그리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러면 101호 아파트에 여러분이 사는 몇 호 있죠. 그 101호 이걸 표시하고, 4번에 여기 부호 및 부호도가 틀린 답입니다.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 장번호 있죠. 1에 1. 요건 등록상이 맞고 1에 1은 장번호. 이 부호 및 부호도 그럴 때 여기 부호 및 부호도는 우리 마지막 지적 공부 다음 회차에 할 겁니다. 부호 및 부호도 그러면요, 이거는 여러분 마지막 지적 공부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부호가 등록이 되죠. 이 그림 아시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안에 토지 하나를 그립니다. 이렇게 78의 2번지, 지번이 78의 2번지 토지 생긴 모양대로 그리고 요 경계점에 보십시오.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이렇게 번호를 서죠. 요 그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안에 있는 요 그림의 이름이 뭡니까? 물으면 부호도. 요 그림의 이름이 부호도고, 여기 적어진 요 경계점에 붙여진 1번, 2번, 3번, 4번이 부호입니다. 부호죠. 부호 및 부호도 그럴 때, 요때 이제 요 그림의 이름이 부호도고, 요 1, 2, 3, 4가 부호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돼 있죠. 5번, 대지권 비율 그러면 땅, 아파트 땅에 내가 갖고 있는 땅 지분이고, 그리고 여기 소유권 지분은 아파트를 부부가 공유할 때 지분, 그 지분이 대지권 등록부에 이제 등록이 되죠. 특히 3번에 있는 5번에 3번,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이렇게 네 가지는 꼭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대지권 등기든 대지권 등록부든 아파트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3번과 5번을 꼭 봐 두셔야 됩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은 이제 축척이 면적 결정인데요. 제일 많이 묻는 게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 요 지역이 예외적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이제 연습은 오늘 다음 뒤에서 이제 연습 문제가 나갑니다. 여기는 예외적 지역에서의 면적 결정에 관한 법 규정, 법에 있는 법 조문, 법 규정을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1번이 이 지역은 틀린 겁니다.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 그러면 틀립니다. 이 지역은 예외적 지역이기 때문에 제곱미터 단위가 아니고 제곱미터 이하, 보십시오. 제곱미터 이하라는 말이 소수점, 단수까지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합니다. 제곱미터까지, 그러니까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는 곳은 원칙적 지역이고,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는 지역은 원칙적 지역이고,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어디까지? 한 자리. 요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번이 바로 틀린 답이고, 이제 2, 3, 4번은 0.05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이 지역은요 0.05를 기준으로, 2번 0.1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0.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05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올리고, 3번에 0.05 제곱미터가 남으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있죠. 여기 0.05 할 때 요 05 앞에 요 끝자리, 소수점이야 한 자리, 여기가 끝자리죠. 소수점이 한 자리, 여기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그리고 5번, 이 지역에서는 보십시오. 한 필지 측정 면적이 1029.54구인데, 자, 시험에 나왔던 거는
29.55가 나오면 55부터 연습했죠. 55면 0.05가 남았죠. 0.05가 남았으니까 구하고자 끝자리가 55. 구하고자 끝자리가 0.5 할 때 5니까 홀수니까 요건 올려주고 답은 1029.6이죠. 등록 면적이. 실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이 1029.51이죠. 여러분 1029.51이 나오면 요건 0.051이 남은 거니까 0.051이니까 0.05 초과해서 남아서 올려줍니다. 이 전체를. 그래서 1029.55, 1029.51이 나오면 답은 1029.6입니다. 둘 다. 근데 오늘은 이 5번 지문은 1029.549죠. 여러분, 549는 0.049가 남았으니까 이건 0.049는 0.05가 안 되니까 이 전체를 버려서 549에서 0.049를 버리고 요건 등록 면적이 1029.5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기출문제 나왔던 1029.55, 551, 549 다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다음 오늘 이제 지적법 뒤에 문제에서 연습 문제가 이제 각각 축척이 얼마인 지역에 어떻게 등록하는지 문제가 나갈 겁니다. 자, 7번은 이제 지적 공부에서 지적 공부 복구 자료. 여러분, 지적 공부가 멸실됐을 때 복구 자료를 묻는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복구 자료 7가지. 여러분, 지적 공부 토지 표시 복구 자료 있죠. 7가지를 꼭 여기 문제 안에 다 적어드렸으니까 요 문제 안에 다 적어져 있으니까 복구 자료 7가지를 다시 보십시오. 지적 공부 등본, 그 다음에 청량 결과도죠. 청량 결과도고, 이번에 이게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아니고요. 이게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해야 됩니다. 지적 공부 복구 자료를 보시면 이게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아니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되어 있죠. 3번은 지적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 공부 등록 내용 증명 서류. 이 중에 시험에 나왔던 게 부동산 종합 공부나 부동산 종합 증명서 있죠. 종합 공부 그래도 되고 부동산 종합 공부를 발급해주는 종합 증명서 해도 됩니다. 4번은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복제해 놓은 지적 공부고요. 5번에 이 2가지 있죠. 5번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등기 사실을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해서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하고 법원의 판결서, 정본, 사본, 요거는 소유자 복구 자료. 이건 토지 소유자를 복구하는 자료가 또 되죠. 지적공부 복구 자료 7가지를 1번에 2개, 2, 3, 4번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부터 종합증명서, 복제된 지적공부, 5번에 2개, 이거 있죠.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서 있죠. 요 5가지입니다. 이거를
이 중에 이제 소유자 복구 자료를 만약에 물으면 5번에 있는 등기부나 법원에 판결서고 나머지 전체는 토지 표시 복구 자료죠. 7가지를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8번입니다. 토지 분할 및 지목 변경을 같이 묻고 있습니다. 물론 분할과 지목 변경은 출제 빈도는 좀 낮지만 요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또 설명드립니다. 토지 이동, 신규 등록부터 바다 말소까지 일반적 이동 6가지 중에 하나가 꼭 출제가 되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문제를 전체 한번 다뤄봅니다. 1번 토지 소유자가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다는 것은 지목 변경입니다. 이 지목이 변경됐을 때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 이건 60일 내에 토지 분할을 신청하라고 돼 있죠. 물론 60일 내에 분할 신청하라고 돼 있고 분할 신청하지 않아도 무슨 과태료 부과 같은 건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분할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한 필지 일부가 지목 변경 등으로 그 분할해야 될 때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물론 지목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 물론 등록 전환이 지목이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 신청할 때 등록 전환 신청만 하고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이라 하더라도 지목 변경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처럼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우리 그 분할할 때는 분할과 지목 변경 신청을 함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처럼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은 등록 전환 신청만 하고 지목 변경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5번인데 3, 4, 5번 같지만 3번 토지 소유자는 분할 허가 대상이면 허가서를 첨부해야죠. 우리 공법에 공법 등 다른 법령입니다. 이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대상인 토지를 분할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고 허가서 제출해야 되고 다만 4번 위 3의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다면 지적소관청 확인으로서 허가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고요. 5번에 또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받은 후에 이건 허가를 먼저 받고 허가 대상이면 허가 후 이 말이죠. 허가 후라는 것이요. 허가 후라는 게 허가 대상이면 허가 받은 경우에 분할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 뜻이 허가를 먼저 받고 후에 분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8번을 구성한 것은 1번 분할 대상, 그러니까 토지가 지목 변경으로 분할해야 될 경우에는 60일 내에 신청하고 다만 2번 같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3, 4, 5번은 분할이 허가 대상일 때는 이렇게 허가 등을 받아야 된다. 또 허가 받고 이렇게 분할을
할 때 허가서를 당연히 제출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9번 축척 변경입니다. 매회 우리가 문제를 구성할 때 지적법 매회 축척 변경이 한 문제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축척 변경이 매회 나갑니다. 청산 절차인데 옳은 걸 물었는데 오늘도 축척 변경 청산할 때 숫자를 묻는 겁니다. 1번은 청산금 결정 공고. 청산금 결정 공고는 20일 이상이 아니고 15일이죠. 자, 정리합니다. 숫자들 1번부터 5번까지. 다만 이번에 청산금이 이제 결정되면 납부하라, 지급하라라는 요런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20일. 옳은 지문이 2번입니다. 오늘 이 9번 문제는. 그래서 15일 요거 있죠. 15일, 20일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4번에 청산금 납부 지급다. 납부하거나 3번 안에 청산금 납부 지급다 6개월. 납부도 6개월. 지급도 6개월. 다 6개월이죠. 이건 둘 다. 오늘 청산금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전체를 3번 안에서 문제로 구성해 드렸죠. 요건 둘 다 청산금 납부 지급 다 6개월. 4번, 5번에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1개월. 요건 60일이 아니고요. 4번, 5번에 다 60일이 틀린 겁니다. 청산금 이의신청 1개월. 이의신청에 대한 우리 말하는 심의의결 5번. 이의신청은 4번에 지적소관청에 하지만 5번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합니다. 다 1개월이죠. 4번도 1개월. 5번 심의의결도 그게 60일이 아니고 1월입니다. 자, 청산 절차에서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 절차에서 나오는 숫자 6개. 오늘 다 문제 안에서 구성해 드렸지만 15일, 20일, 1, 2번, 3번에 6개월, 6개월, 4, 5번은 1개월, 1개월. 이 숫자를 묻는 게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날짜, 숫자를 꼭 정리하시고, 자, 10번. 요 앞부분에 지적법의 10번까지가 지적법입니다. 청량은 늘 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10번에 한 문제지만 12문제 구성할 때는 지적법 12문제가 출제될 때는 청량 문제가 꼭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고, 오늘은 이제 10번 문제는 청량의 의의와 가장 일반적인 청량의 구분 방법입니다. 먼저 1번에 지적 청량은 모든 청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청량이다. 이게 X입니다. 자, 지적 청량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자, 나중에요. 제가 다 쭉 적어 드리진 않지만, 해설지, 여러분, 정답과 해설지를 보시면, 지적 청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이다. 이렇게 청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적 청량은 국토부 장관이나 무슨 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고 지적 청량 수행자,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하는 게 지적 청량입니다.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라든가 아니면 지적 청량업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하는 청량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1번이 틀린 답이고, 2번 지적 청량 수행자 나왔죠. 수행자는 지적 청량 의뢰를 받으면 청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지적 소관청에 제출한다. 3번 지적 청량의 구분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청량과 그리고 한 필지 경계 면적을 정하는 세부 청량으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4번은 지적 청량 방법인데요. 지적 청량은 평판 청량, 이 아주 전문 기술적인 거라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된다 그랬죠. 평판 청량, 전자평판 청량, 경위 청량, 전파기 광파기 청량, 사진 청량, 위성 청량으로 구분되어 있고, 5번은 지적 기준점 청량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죠. 기초 청량이라 그랬죠. 그 앞에 3번 문제에서, 3번 지문에서 기초 청량 절차는, 자, 순서 보십시오. 계획 수립, 준비 및 현지 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 작성, 이런 순서로 따른다. 이런 순서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로 이제 다음 문제부터는 청량의 절차, 청량 기간을 중심으로 하는 청량 절차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절차들을 또 이제 시험에 잘 내죠. 그건 이제 이어집니다. 다음 문제에서. 여기까지가 오늘 마찬가지 매회 1번부터 10번이 지적, 11번부터 20번까지가 등기, 다시 31번부터 30번부터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가 또 지적, 31번부터 마지막 40번까지 요 10문제가 등기, 이렇게 구성돼 나가죠. 매 회차.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갈수록 이제 조금 해설을 빨리 갈 겁니다. 일단 쉬었다가 11번 등기부터 이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